갑질, 주방, 문화재. 아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질 좀 적당히 하라고, 어? 섬에 꽃잎을 떨어지니 꽃으로도 슬프게 말랐건만 우리는 모두 사랑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딸 나의 어머니 소중하게 아껴진 사람들 가로질러 들판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와 어기여차 건너주자 배 떨어져도 길을 또 일으켜주고 가다 못해 나 밤을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갑질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항상 부추기고 감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국가기관 그 스스로가 경찰이, 검찰이, 그리고 판사가 갑질이 주범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추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서 권력자에게, 정당에게, 특정인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로 우리가 갈라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수기민주주의를 비롯해서 왜 우리 민간인은 판사가 못 됩니까? 왜 우리 민간인은 검사가 못 됩니까? 왜 우리 민간인은 경찰이 못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찰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우리가 되어서 바로 그것이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자기와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이놈은 때려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갑질이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 국민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공정함을 느끼는 균형 내에 가득 찬 질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안국경협 김경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일터에서 협동과 팀웍을 저해하고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때로는 크고 작은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고질적인 갑질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기업에게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갑질 문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그 기준도 불명확하고 대처하는 방식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해결과 본 법안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도 발의했습니다. 신속한 국회 통과로 노동자가 존중되고 사랑과 협력이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일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질을 했습니다. 저는 전모지임에 일관되지 않은 업무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모지임은 2019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에 걸쳐서 13차례 주먹과 발차기로 제 팔과 다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저는 전모지임의 범죄 행위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모지임으로부터 상습 폭행당했던 제 오른쪽 무릎은 직경 2cm의 살갗이 벗겨지는 피멍이 들었고, 제 왼쪽 발목은 염좌 및 근육통으로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왼쪽 발목의 염좌 및 근육통이 2주 안에 회복되지 않았어서 3주 가까이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저는 전모주임으로부터 폭행당했던 저의 오른쪽 무릎의 흉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8월 초까지 반바지를 입지 않았고, 최근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폭행당했던 부위가 붉은색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전모주임을 형사고소하였고, 전모주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 중입니다. 전모주임은 법적으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상습적으로 가했던 깡패처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한성임S가 제 직속 상사인 전모주임의 상습폭행 및 특수협박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와 은폐한 것입니다. 한성임S 상무, 부장, 팀장들은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되기에 최대한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은폐했다라고 노골적으로 저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여 갑질 없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증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보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괴한 성유관 공사 직장 내 성희롱 살인사건이라는 문구가 보이는군요.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추모하는 것 같은데요. 촛불과 제사상 그리고 국화가 보입니다. 영혼을 달래는 듯한 노랫소리도 들립니다. 한 어머니가 보이는군요. 무엇인가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궁금해지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까요? 30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출근하고 집에 퇴근을 못한 거죠.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그런 딸이 엄마의 곁을 떠난 지 벌써 9년이 다 돼갑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대는 엄마. 바쁜 생활이 되게 뛰어서 이 사건 해결되면 그때는 더 자주 보러 올게. 미안해. 기다려. 그때까지. 사건의 시작은 회사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사건의 잔인성을 보면은 개인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된 게 아닌가. 회사에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은 사망사건까지 이르게 된 건데,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시체를 인근에 유기를 하고 또 치졸하게 거기서 부족해서 강원도 원주로 가서 자수를 했죠. 고용하는 사람들 회사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반반을 했는데, 대한 성유관 공사에서는 개인적인 사건이다, 회사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가해자가 치정관계로 몰고 가기 위한 가짜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문서는 피해자가 쓴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이 증거를 제출할 때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 사건을 치정관계로 몰고 가려고 했어요. 경찰에서도. 이 제출한 증거 가짜 위조된 자료가 이제 가짜로 판명이 나면서 경찰에서도 잘못했다, 치정관계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아주 황당한 문서를 제출을 했어요. 답변서를. 치정관계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경찰에게 얘기했다는 게, 이 사건이 진짜 정말 전형적인 옛날에 대기업 봐주기, 경찰의 대기업 눈치 보기 사건인데, 지금도 그대로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유선영 씨의 딸입니다.
퇴근하는 유 씨의 딸을 상사가 납치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으로 범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수사에 의문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 제 딸을 납치해간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차를 수사를 아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꼭 수사를 해야 돼요. 재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당시 범인 차량을 보관한 지 7년이 돼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대로 일찍 사람 내부냐면 우리들 무사가 안 하기를. 차 안을 살펴보니 혈흔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흔적들을 보면 엄마의 가슴은 아직도 미어진다는데요. 당시 부검 결과를 보면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몸은 피와 멍으로 물들어 있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구조적으로 있고 또한 이러한 찰과상흔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봐서는 경부압박 질식사, 즉 목을 졸라 사망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 끈 졸음 이외에 손으로 졸랐을 상처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온 몸에 상처가 있고 불에 지어 끈이 다 풀려 있고 위에 입었던 가디건도 벗겨져서 없어지고 팬티 뒤에 엉덩이 부분에 흙으로 이렇게 짓이겨져서 흙이 묻어져 있어서 이거는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런 흔적들 때문에 성폭행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당시 사진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허벅지 안쪽과 이 발 부위에도 조금 상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성폭행의 가능성도 의심해봐야 되는데요. 제한된 사진에서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상처가 있었고 격렬한 점, 이때 성폭행의 가능성도 같이 동반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딸과 피의자의 관계에도 잘못된 부분이 저희 있다는데요. 딸이 인사과장한테 연애 편지처럼 보냈다는 식으로 이거를 형사 재판 2심에 제출을 또 한 거예요. 딸이 직장 상사에게 썼다는 연애 편지입니다. 이 메모를 증거로 당시 수사팀은 내연 관계로 추정했다는데요. 그런데 글씨를 자세히 살피니 두 글씨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딸의 글씨입니다. 국가수에서는 메모의 글씨와 딸의 글씨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설기관의 검증을 받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연애 편지의 글씨는 바로 직장 상사 피의자의 글씨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역시 사건 조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정할 때 내연의 관계였다는 증거 내놔봐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그렇게 수사 기록에 내연의 관계를 도배를 해놨냐. 그리고 제가 자인사 써라. 그래갖고 이거 받아온 거고. 직장 동료라는 피의자의 진술과 달리 각종 기록에는 내연의 관계로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목격자라는 직장 동료의 증언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실을 많이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초동 수사부터 다 거짓 진술을 한 거예요. 증인신문에 나와서도 인사과장하고 일단하고 살균사에다 하고 거짓 진술을 또 해서 제가 나중에는 위증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직장 동료는 사건 발생 후 2년 만에 거짓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위증을 한 고모 씨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만 내려줬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사건 담당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당시 사건 담당 팀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봤으면 대답을 해주셔야죠. 조금이라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안 미안하세요? 다른 업무를 간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무런 변명도 사과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 딸 명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포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SK이노베이션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의 가치를 공유하여 진정한 의미의 고객 행복을 실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며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20일 SK그룹 본사가 있는 이곳에서 14주기 추모제를 지낸 후 SK 대한송강공사의 진정한 사과를 기다리면서
힘겹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나온 1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위용품을 치워버리는가 하면 그것들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쓰레기로 화답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경찰은 어머님을 체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었다. 14년이 지났음에도 SK 대한성유관공사의 고소, 약올리기, 그리고 시위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연 정의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바라건대 파렴치한 살인기업 SK 대한성유관공사는 유가족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국가는 SK 대한성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성폭행 살인 및 시신유기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제대로 기소하라.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더라도 SK 대한성유관공사가 정중히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어머님의 외로운 투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이 14년하고도 3개월째 이렇게 길바닥에서 제 딸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대한송유관공사 검색하시면 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저는 이 사건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경기도 사건을 강원도 원주경찰서에서 이렇게 이 살인사건을 왜곡 은폐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5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이 초동수사에부터 거짓 진술하고 또 위증하고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하고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4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소정의 위로금을 주겠다. 그러고 경영층의 납골당 조문을 하겠다. 그러고 위령제를 지내주겠다. 그러고 합의서 문구를 수정하겠다.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합의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10차례를 만나면서 저를 또 우롱하고 2달 동안 10차례를 만났는데 그게 또 결렬이 됐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집회 문화제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합의할 의사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저를 그냥 떠보려고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정말 지금 14년 3개월이 됐는데 이제라도 정말 진심으로 된 사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고 그래야 끝이 나니까 저도 여기 길거리에서 그만 이 더운데 추운데 길바닥에서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 될 주주인 SK 대한송유관공사는 이제라도 제 딸하고 저한테 사죄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짓고 이 사건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